했을 때 제가 하나 믿고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런 공식과 과정을 거쳐서 이 추출하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고 물건을 좀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맵 부동산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자, 여러 군데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재개발과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자산적인 부분 굉장히 증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재개발 지역에 가게 되면 이 사업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감정평가가 되기 이전에 물건을 취득할 때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재개발 지역에는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립주택,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주택들이 있고요. 또 이제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연립이나 빌라라든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고 작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내가 물건 사는 거를 좀 비교하기가 좀 쉽거든요. 자, 그에 반해서 좀 거래 빈도수가 낮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또는 이런 근생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뭐 25평이면 뭐 감정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재개발 지역은 어떤 주택 유형이냐에 따라서 감정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덩어리가 큰 앞으로는 이제 단독주택으로 통일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나 단독주택처럼 이런 덩어리가 큰 거는 사실상 거래 빈도도 조금 낮고요. 또 이제 그 똑같은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 천차만별인 이 단독주택을 내가 적당한 가격에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평가된 물건을 소개받았는지 아니면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내가 소개받았는지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조금 쓸데없는 비용, 그러니까 땅에다가 길에다가 버리는 돈이 좀 많아지는 거냐 아니면 내가 물건을 좀 잘 판단을 해서 조금 저렴하게 좀 취득을 해서 남들보다 좀 같은 돈을 주더라도 이익을 보고 사는 거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감정가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추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가격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원가법을 사용할 거예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역 연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만큼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의 경험상의 지표로 이 건물 경과 연수에 따라서 이 예상 평당 가격을 평당 정해주고 있습니다. 평당, 한 평당. 그래서 15년에서 20년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보통 책정을 하고요. 또 21년에서 30년 차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 평당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년 차에서 40년 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제 예상 평당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요거는 꼭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준을 세워놓고 평당 가격을 매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 건과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매기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토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토지는 재개발 인근 지역 거래 사례를 참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 지역이 뭐 이렇게 이제 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재개발 지역에서 거래된 물건의 그 거래 사례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의 거래 사례를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물 추정과 토지 가격을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토지 추정 감정평가액. 자, 일단은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자, 5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건물의 그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자, 1억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4억 원. 그래서 이제 건물의 가치를 빼주니까 토지 가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토지 가격 추정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 추정 감정평가액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가게 되면 자, 거래금액, 건축년도 나와 있고요. 계약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번과 도로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주소가 끝까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 도로명, 이 지번 일대를 다 뒤져야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요.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또 등기 하나하나 뗄 때마다 비용, 소액 비용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 왜? 밸류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금 광명 11구역인데 이 지역에서 뭐 그 자료 표본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인근 지역에서 거래 사례를 통해서 자료를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용은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이 번지수를 이제 찍게 되면 그 몇 번 무슨 로 도로명 주소를 찍게 되면은요. 이렇게 지금 분홍색 이렇게 하나의 그 도로상에 있는 주택들을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 안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광명 9구역에 단독주택을 만약에 취득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업시행가가 나왔지만 사업시행가 이전에 재개발 구역에서 물건을 취득할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 9구역 이 지역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밸류맵 사이트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지금 이와 비슷한 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인근 지역이죠. 이 지역은 재개발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거래된 단독이나 다가구, 근생주택 이 자료를 찾아보고 이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밸류맵에서는 자, 거래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은 그에 관한 그 공부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과 인근 지역 그리고 또 이쪽도 이제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자료를 표본을 추출해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클릭 한번 하고 들어가게 되면, 자, 밸류맵 같은 경우에는, 자, 매매 거래 가격도 나와 있고요. 거래 시점 2017년도 1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올해 사업시행가가 나온대요. 그러면 2020년도에 거래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생주택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거래된 것만. 그래서 이제 토지 면적 단가도 나와 있고 건물 면적 단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정보도 뭐 지목, 도로 상태, 뭐 지세라든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그리고 면적, 공시지가도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눈에 이럴 걸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다 찾아갈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주 용도도 나와 있고 또 이제 규모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4층, 뭐 지하 1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연면적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441.85니까 최소한 한 3, 4층 정도 되는 건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호별 이제 자세히 보기가 있는데 자, 1층에 뭐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지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지 자, 그런 상세 보기가 기능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용한 방법을 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일단 잘 활용만 하신다 그러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을 좀 찾아낼 수 있고요. 그 저평가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수천만 원 또는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이 프리미엄을 자, 여러분들께서 남들보다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정보를 공개해서 저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제가 다르게 좀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좀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테 공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하는데 또는 내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비용을 좀 절감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 윤택한 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근 주택 거래 사례, 그래서 재개발이 되지 않는 그와 비슷한 인근 지역에서 이제 자료를 추출을 하는데 일단 거래 시점 밸류맵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시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거래 매매 가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거래된 물건의 대지 면적. 그래서 위에 걸 보게 되면 2019년도 10월 6억 6천만 원이 거래가 됐고 38.12평 자 대지 면적이고요. 자, 이 건물의 이 대지 면적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3.3 제곱미터당 그 공시지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669만 2,400원이고요. 연면적은 자 일단 연면적이라는 건 1층, 2층, 3층, 4층의 건물의 면적을 이제 더한 게 연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75.53평이에요. 자, 그리고 건축 연도는 2002년 6월에 자 이제 신축이 되었고요. 자, 평당 이 건물가액을 제가 아까 경험상의 지표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5년에서 뭐 20년 사이에는 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제 건물가액을 책정을 하겠다. 그래서 평당 건물가액 그래서 160만 원으로 저는 이걸 책정을 했고요. 자, 건물 평가액은 자, 이 160만 원에다가 이 연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건물 평가액 1억 2,084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매매 가격에서 이 건물가액을 빼주게 되면 이 순수 토지가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토지 평가액이 5억 3,916만 원. 그래서 6억 6천만 원 중에 5억 3,916만 원이 제가 추정하기에는 토지 평가액이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가액에서 이 대지 면적 38.12평을 나눠주게 되면 이 평당 토지 평가액이 1,414만 원.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실거래가 이 토지 면적 순수 평당 가격이 1,414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평당 토지 평가액을 이 3.3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이제 그 비율로 따져 보니까 이걸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요거랑 비율을 따지니까 공시지가 비율 대비 약 그 실거래가 평당 토지 실거래가가 2.11배 그래서 약 2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더라. 자, 요런 표본을 하나 구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이제 구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우측에 보게 되면 다른 물건들 이제 공시지가 대비 이 평당 토지 평가액이 얼마의 비율로 이제 나타낸 그 지수를 이제 기재를 한 건데요. 일단 요거는 1.75배 적정하고요. 1.8배, 2.07배, 2.04배. 그래서 요런 것들은 거의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데 이건 3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너무 지나치게 낮거나 하면은 이 공시가격 비율 평균을 구할 때 제외를 시켜주는 게 제가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이 5개의 공시지가 비율 평균을 구해 보니까 1.95배가 나온 거예요. 몇 배요? 2배가 조금 안 되는 1.95배. 이 1.95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5배 이제 이 평균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구해 봤는데요. 자, 1.95배. 자, 1.95배인데 일단 이 해당 그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인근 사례에서는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물건을 취득하고 싶은 재개발 구역 그 지역에 이제 물건을 한번 살펴봤는데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2019년도에 2개의 물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 2개의 물건 중에서 자, 매매 가격이 지금 5억 2천이고요. 대지 면적은 35.09평. 자, 밑에 거는 11억 6천만 원이고 대지 면적은 55평입니다. 그래서 밑에 게 이제 거래 금액도 당연히 크죠. 대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3.3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610만 5천 원이
됐고요. 밑에 거는 660만 원. 그래서 밑에 게 조금 더 위치상이라든가 이 토지의 가치상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판단은 돼요. 그래서 이제 3.3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연면적,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53.58평, 그래서 약 3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고요. 밑에 거는 63평, 그래서 이것도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건축 연도는 1989년이고 밑에 것도 1990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물 평당가액이 저는 이때 당시에 이제 110만 원 정도로 제가 책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 건물 평가액, 그래서 이제 건물 평당가를 평당 11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되면, 자, 위에 거 이 35.09를 110만 원 곱하기 하게 되면 5,893만 원이 나오고요. 밑에 거는 55평과 이 110만 원을 곱하게 되면 건물 평가액이 6,93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물 평가액에서 이 매매가를 또 차감을 하게 되면 이 위에 거의 그 토지 평가 순수 감정 추정액은 4억 6,107만 원이 나오고요. 밑의 경우에는 이 11억 6천만 원에서 이 건물 평가액을 빼주고 난 나머지 이 토지 평가액은 이 10억 9,070만 원이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추출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 토지 3.3제곱미터당 이 토지 평가액을 이제 나눠주게 되면 지금 매입 평균가가 위에 거는 1,314만 원이고 아래 거는 1,983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저는 여기에 이제 토지 감정가를 1.6배, 공시지가 대비 비율 1.7배, 1.7배, 그 다음에 1.8배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이게 아까 구했던 주변 인근의 표본에서 구했던 평균가가 비율이 1.95배였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뭐 법률적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작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뭔가 내가 추정을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희망에 가득 찬 걸 기대했다가 또 그렇게 안 나오면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좀 마음적으로도 좀 편하고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1.6배, 1.7배, 1.8배 좀 보수적으로 좀 살펴보겠고, 대부분 저의 경우에 이 1.6배에서 1.8배, 자, 요 사이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자, 이 평균가가 지금 요게 지금 공시지가 비율 평균이 1.95배잖아요. 이거는 지역마다 또는 재개발 지역 주변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재개발 물건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싶은데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왔어. 오늘은 감정평가가 나오기 이전에 물건을 취득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지역 가게 되면 주변 인근사례 평균 을 구하다 보면은 뭐 1.7이 나올 수도 있고 1.8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1.7이 나왔다 평균이, 그러면 1.6, 1.5, 1.4로 해서 이 지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위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1.6배로 이 평균가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 추정 토지 감정 평가액이 3억 4,270만 원이 나오고요. 자, 밑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5억 8,08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그 평가액과 이 추정 토지 감정가액을 더하면, 자, 요 매매 가격 있잖아요. 이 매매 가격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가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주는 피 같은 내 돈, 얼마 주고 사는 걸까? 피는 저렴하게 살수록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위에 거는 1억 1,832만 원을 주는 거고요. 자,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5억 99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예, 남한테 주는 프리미엄이. 위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주고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추정 프리미엄이 이제
요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추정 토지 감정가액 1.7배로 이제 평균가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을 때, 자, 위에 거는 3억 6,418만 원. 그래서 프리미엄이 9,689만 원이 나오고,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그 1.7배로 했을 때 추정 토지 감정가가 6억 1,710만 원. 그래서 이제 추정 프리미엄은 약 4억 7,360만 원이 이제 예측이 되고요. 자, 1.8배로 이제 보수적으로 봤지만 그래도 가장 좋게 나왔을 때 상황으로 보게 되면, 자, 추정 토지 감정가 위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 8,560만 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6억 5,34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면, 자, 위에 물건은 지금 추정 프리미엄이 7,547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아래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억 3,7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위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취득을 한 물건이고요. 또 이제 밑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이미 물건을 컨설팅을 받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물건 괜찮냐?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감정평가 잘 나올 것 같냐? 자, 그래서 입지도 좋고 토지도 좋고 뭐 다 좋더라. 도로권도 좋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미 취득하고 오신 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가고 나서 이제 감정가를 한번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해 봤는데요. 일단 이 지금 프리미엄이 저는 이 정도는 잡히겠더라고요. 이 정도. 그래서 감정가가 최대한 잘 나오면 한 프리미엄은 4억대 이상은 주고 사는 거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요 물건 위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그래도 한 7,500만 원 정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취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이 됐고요. 최악의 상황에는 한 1억 원, 1억 2천 정도? 자, 밑에 거는 한 5억 원이 넘어가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재개발 바라보는 물건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저도 이제 부산을 가든 인천을 가든 뭐 단독주택이든 근린상 가든 뭔가 재개발 물건을 취득할 때 이런 방식으로 주변의 인근사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가를 추정한 다음에 물건을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괜찮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밑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2020년 11월 지금 단독주택 지금 84제곱미터를 신청했을 때 프리미엄이 약 4억 5천 정도 해요. 좀 비싸게 달라고 하는 거는 한 5억 원 정도 프리미엄 달라고 합니다. 근데 2019년도 1년 전에 취득한 건데 이미 올해 프리미엄을 다 주고 매입하신 거죠. 자, 근데 위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굉장히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프리미엄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아무리 안 나왔어도 한 1억 2천 정도 프리미엄 그 좀 최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1억 2천 주고 산다고 했더라도 한 1년 사이에 한 3억 3천에서 3억 8천 정도의 그 자산적 이익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자, 밑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 이미 취득하고 오셨고, 그래서 이제 광명뉴턴에서 이제 중개업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일단은 제가 위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컨설팅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매수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면적 116제곱미터고 건축 면적 177.12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3.3제곱미터로 나눠보게 되면 대지 면적 35.09, 그 다음에 3.3제곱미터 이 연면적이 177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게 되면 53.58평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물건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토지 감정평가 추정액이 3억 5,9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억 6천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그래서 제가 추정했던 감정가 약 1.7배 정도 했을 때 3억 6,418만 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 마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건물 평가액, 그래서 건물 평가액이 9,883만 6,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봤잖아요. 건물 평가액을. 그래서 건물 평가액이 5,893만 원. 그래서 약 6천만 원 정도로 봤는데 약 4천만 원 정도가 이 건물 평가액이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160 정도? 예, 1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140에서 140 정도 되는, 예, 그 정도 이상, 이 책정이 돼서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다시피 이 건물과 토지의 그 합계 감정평가 금액이 4억 5,843만 6,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 4억 6천만 원이 지금 그 감정가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4억 6천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지금 4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 매매가에서 빼주게 되면 프리미엄 얼마 주고 산 거죠? 예, 프리미엄 6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6천만 원. 예, 빼주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샀죠. 예, 그랬을 때 여기에 거의 준해서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 가격에서 딱 걸렸더라. 자, 그랬을 때 이제 밑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와 비슷한 감정 평가를 그 물건 받은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정도 가격에서 취득했을 때 거의 유사하게 이 정도 프리미엄은 지불해주고 샀을 건데 아마 그 건물 평가액이 좀 대체적으로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면적이 좀 크고요. 그랬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나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더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프리미엄은 4억에서 한 4억 2천 정도 지불하고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와 비슷한 건축 연도와 그 다음에 연면적,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을 비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이 단독주택이나 근린상가나 이제 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감정평가 이전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자, 얼마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조금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이거 괜찮대요. 근데 얼만큼 괜찮은지 감이 안 쓰는 거예요. 저도 다른 지역 가서 이거 괜찮대요. 근데 그 지역의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만큼 나올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 믿고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런 공식과 과정을 거쳐서 이 추출하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고 물건을 좀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면 진짜 적게는 이렇게 몇억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적게는 최소한 몇 천만 원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들 돈 1억을 저축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푼도 안 쓰고 100만 원을 한 10년간은 모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또 이제 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재개발 물건, 특히나 투자 수요로도 많이 돌아다니시죠. 자, 그랬을 때 내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뭐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하는 분야가 이쪽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보고 이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서 이거를 여러분들 거로 좀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세요. 자, 그냥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노력 많이 했고요. 또 이제 많은 경험치 그리고 또 이거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거든요. 옛날에는 더 짜증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밸류맵이라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왜 하나의 사이트에 다 나와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으로만 그냥 대입만 하게 되면 뚝딱뚝딱 예전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이게 이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사실 최대한 빨리 해서 좀 자세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한 30분 가까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내일도 푹 쉬신 다음에 다음 주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